네, 안녕하세요. 청률 형사특별팀의 마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단계 폰지 사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지 사기는 비교적 낯설게 느껴지는 용어일지 모르겠는데요. 조이팔 사건, 이희진 사건, 그리고 100만 유튜버 유정호 사건, 머지 포인트 사태 등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이 사건들이 모두 폰지 사기, 즉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폰지라는 말은 1920년대 사기범 찰스 폰지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사기 수법은 상당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서 피해액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릅니다. 피해 수준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인과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고 형사상의 처벌을 위한 과정도 매우 복잡하다 보니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폰지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단계 폰지 사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단계 폰지 사기는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수익 모델도 없이 신입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유혹하여 투자를 유치시키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쉽게 말해 신입 회원의 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에 불과한 것이죠. 일반적인 투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인데요. 폰지 사기는 투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남겨서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 모집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투자자 모집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단계 판매 형태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면은 모집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다단계 폰지 사기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단계 폰지 사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우선 용어 자체에서 사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수신 행위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 예컨대 예금을 받는 것, 이러한 것을 수신이라고 하고요.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통상 은행에서 하는 업무죠. 은행에서는 여신 업무도 하고 수신 업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원금 보장까지 한다면은 이 유사수신 행위가 되고, 이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 판매, 전화 근육 판매, 다단계 판매 등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인데요. 다단계 판매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방문 판매법에 따라서 이 법에 맞게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하고 정식으로 등록을 한 후 합법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단계 폰지 사기의 경우 다단계 판매업의 형태는 취하고 있지만은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방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방판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단계 폰지 사기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방판법 위반은 가장 중한형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그 형이 아주 중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기죄인데요. 이 다단계 폰지 사기의 경우 애초부터 원금 및 고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장래 원금 및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 5년 이상, 더 심하게는 무기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 폰지 사기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 금액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죄의 주범들은 아주 중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본인이 중간 모집책인지 몰랐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기임을 알면서 조직 내에서 고위직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이라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높은 직급이 아닌 중간 모집책이라면 본인도 사기의 피해자이거나 단순 투자자일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억울한 중간 모집책이라고 하더라도 면밀한 입증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직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중간 모집책인지 몰랐다가 고소를 당했다면 처음부터 대응을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피해를 보고 또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그에 따른 수익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이러한 구조가 사기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지만 본인도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투자를 권유받은 그 지인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권유한 사람 또한 같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고소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본인이 권유한 투자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투자였다는 것, 그 사기성이 있었다는 것 등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 본인의 정확한 내심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우선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피해자가 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액의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즉 자신은 일부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피해를 봤다고 할지라도 자신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금액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기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단계 폰지 사기의 경우 피해자인과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사이 피해자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내가 투자를 권유한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투자 권유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사기임을 알고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님을 그 투자 받은 사람들한테 주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기 가해자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경우라면은 피해 금액 등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단계 폰지 사기의 경우 투자금과 수익금, 수당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확하게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공소 사실 및 피해 금액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내가 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기소된 피해 금액 중에서 나와 관련 없는 것이 어떤 돈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단계 폰지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사 수신 범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조금의 빌미라도 제공하였을 경우 본인도 피해자인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혐의와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주범에 비하여 처벌은 미약할지 모르나 공범으로서의 처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유한 정률 형사특별팀의 마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